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에도 창덕여고 1학년 통합과학을 맡게 된 정수민입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과학교육과 물리교육을 전공했고요. 통합과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자, 23년과 24년에 저와 함께한 학생들의 성과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점수가 40점이나 또는 50점 상승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는 창덕여고 통합과학의 1등급 명수가 6명일 때 그 중에 절반인 3명이 저의 수강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총 4번의 시험 중에 3번을 100점 맞은 학생도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창덕여고 통합과학 특징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에 따른 내신 대비 전략과 저만의 대비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창덕여고 통합과학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해의 큰 변화는 무엇이 되냐면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등급제 개편입니다. 요거는 누구나 다 아시죠? 자,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1등급의 퍼센테이지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우리 창덕여고만 맞게 되는 변화가 될 것 같은데요. 전교생 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교생 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 1등급의 비율이 작년 대비 확실히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 창덕여고에 맞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3년과 24년에 1학년 전교생 수는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150명 정도 됐는데요. 자, 그 당시에는 9등급제였으니까 4%, 7% 이렇게 1등급, 2등급 명수를 보면은 1등급은 6명, 그리고 2등급은 10명에서 11명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로 바뀌게 됐을 때 우리 창덕여고는 1등급과 2등급의 비율과 명수가 어떻게 될까? 일단 전교생 수가 변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150명이라는 가정하에 한번 볼게요. 자, 1등급은 10%, 2등급은 24%로 확 늘어났잖아요. 자, 명수 보시면 조금 더 체감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은 1등급은 15명, 그리고 2등급은 37명으로 대폭 상승한 게 눈에 보이십니다. 자, 일단은 1등급, 2등급, 작년에 1등급, 2등급이었던 친구들이 올해로 바뀌면 같이 1등급을 맞는다 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00명 기준으로 볼게요. 지금 현재 올해 창덕여고의 1학년의 명수가 200명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일 것 같고요. 자, 10%, 24%로 봤을 때 자, 1등급의 명수가 20명, 그리고 2등급의 명수가 48명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6명에서 1등급이 20명으로 대폭 거의 3배나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창덕여고의 시험 스타일 하나씩 볼 건데요. 객관식, 단답형, 선원술형 특징 크게 한번 볼게요. 자, 문항 비중은요. 23문항, 4문항, 1문항으로 무난한 편입니다. 평균적이에요. 자, 배점으로 봤을 때 객관식은 80점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단답형과 선원술형 중에서는 그래도 단답형을 좀 잘 하셔야 돼요. 15점 정도 되고요. 선원술형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한 문항밖에 되지 않고 5점 정도 됩니다. 자, 그래도 여기는 부분 점수가 좀 있을 거고요. 자, 보시면은요. 객관식. 오답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세 파트 중에서 제일 잘 틀리는 파트는 무엇입니까? 하면은 객관식에서 우리 학생들 굉장히 많이 틀리고요. 단답형과 선원술형에서는 생각보다 잘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단답형에서는 우리 학생들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창덕여고 시험 스타일 한 번 더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특징이 우리 창덕여고의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창덕여고는요. 시중 문제집과 굉장히 시험 문제가 유사합니다. 시중 문제집 하면은 한 권 있을 것 같지만 2권이 있는데요. 이 2권 모두 출판사가 똑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시험 대비할 때 이 문제집의 문제를 특히 참고를 많이 하고 우리 학생들도 많이 풀어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모의고사를 변형한다는 것인데요. 우리 창덕여고는 학교에서 프린트를 제공하는데 개념 프린트가 아니라 문제 프린트예요. 자, 그런데 그 문제들이 모두 다 고2 말고 고1의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시험 막판에 갔을 때 다시 풀어보면서 변형될 문제들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문제의 유형에 대한 겁니다. 자, 모의고사,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선택 유형보다는 오지선다 선택이 더 많은데요. 5개의 답 중에 하나만 골라내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비중이 많다는 것은 시험의 난이도가 조금은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의고사 선택형이 아예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창동여고가 다른 학교 대비 오지선다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어떠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가? 추론이나 응용을 확인하는 문제보다는 사실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좀 고난도 문제다 하면은 차라리 함정 보기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무난하고요. 오답이 있다면 거의 다 실수로 들리게 됩니다. 네, 예시 문항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특정 문제집과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오른쪽이 시중 문제집이고요. 왼쪽이 우리 창동여고 기출인데 굉장히 유사하죠. 자, 그 다음으로는 모의고사를 변형한다는 것인데요. 고1 모의고사가 학교 프린트에 나오지만 학교 프린트에 없어도 고2가 간혹가다 나오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은 고2 모의고사였고요. 그 다음에 왼쪽이 우리 창동여고 기출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다른 학교 대비 오지선다가 조금 많은 편이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골라내는 문항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절대 실수가 없어야겠죠. 네, 이번에는 모두 고르시오라는 파트인데요. 우리 창동여고에서 등급의 변별력을 주고자 내는 문제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기 상자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보기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오지선다여도 모두 고르시오인데 답이 세 가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의 유형은 한 시험지 안에서 거의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크게 부담은 없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선원술령 스타일인데요. 우리 선원술령은 진짜 문장을 많이 적기보다는 빈칸을 채우는 형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만 조금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금 아까 객관식 스타일과 굉장히 비슷해요. 개념 암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서술형이면 보통 화학이나 물리 같은 복잡한 계산이 나올 법도 한데 그런 비중은 굉장히 적고요. 오히려 개념 암기나 핵심 단어 아니면 물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단위를 쓰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평소에 꼼꼼하고 정확하게 외우는 게 중요해요. 자, 예시 문항입니다. 자, 서술형 보시면은요, 서술이 아니라 그냥 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순서들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일어난 순서들을 그냥 나열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화학 문제인데요. 보시면 새끼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하나씩 읽어보면 난이도는 굉장히 낮고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물어보고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당연히 잘 맞아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고득점 대비 전략이에요. 크게 세 가지로 볼 건데요. 우리 창동여고 시험 난이도는 좀 많이 쉬운 편이기 때문에 다 맞는 것을 항상 목표로 해야 돼요. 그래서 90점은 항상 그래도 넘겨야 한다. 자, 그래서 완벽하고 꼼꼼하고 철저할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프린트입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에 수록된 고1 모의고사의 문제는 꼭 한번 풀어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개념 없이 암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동여고는 오히려 좀 어려운 문제, 고난이도 문제, 막 계산력을 많이 요구하는 문제보다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오개념은 없는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문항의 수를 빠른 시간 내에 풀어보는 훈련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확성 있는 훈련, 그리고 오개념 없이 실수 없이 잘 풀어내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창동여고한테는 조금 더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의 데뷔를 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저는 일단 어떤 사람이냐? 저는 굉장히 디테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과정이더라도 저는 조금 더 디테일이 첨가됐는데요. 어떤 부분이 첨가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파악인데요. 저는 굉장히 우리 학생들을 섬세하게 파악합니다. 단순히 숙제를 했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보겠죠. 보는데 어떻게 숙제를 했는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오답하는 스타일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헷갈려 하는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적어두고요. 우리 조교들도 항상 이 부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파악한 걸 토대로 저는 학부모님들께 피드백을 보내드리는데요. 크게 5가지 보내드리고 있어요. 일단 앞에 3가지는요. 공통적으로 좀 다 나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각 학생마다의 숙제 결과나 테스트 결과를 한눈에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수업 내용과 테스트 설명이에요. 공통적으로 학부모님들께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학생마다 다 다른 내용인데요. 먼저는 제가 암기 테스트 볼 건데 그 암기 테스트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이미지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엔 개별 피드백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특히 이 부분을 굉장히 주시하시고 좋아하시는데요.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자, 숙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아까 앞서 섬세하게 파악했다고 했죠. 그 부분을 최대한 잘 녹여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틀렸는지 그리고 문항 분석도 하고 실수 같은지 실력 같은지 이런 것도 분석해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파악을 토대로 한 관리가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주된 관리는 저는 클리닉이 됩니다. 자,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내신 대비가 됐을 때 주 5회에서 6회 정도 진행을 하고 매주 16시간 정도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클리닉 시간을 공지해주면 우리 학생들이 클리닉 신청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느냐?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돼요. 첫 번째로는 개념이 복잡해서 우리 학생들이 잘 안 외워지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와 같이 구두 테스트를 보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외워가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특정 파트가 약해서 문제 풀기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는 저는 다시 한번 개념을 설명해주고 그 부분이 잘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리기도 하고 또는 구두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오답이 미완료된 경우인데요. 스스로 오답을 아직 바로바로 해결을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질문을 통해서 같이 해결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료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먼저는 저의 개념 교재입니다. 자, 제 개념 교재는 줄글로 되어 있기보다는 개념이 되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자, 이 구성은요, 저의 칠판 판서와 완벽하게 일치하는데요. 제가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수업을 하면 우리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선생님이 짚어주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필기도 잘 하고요. 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해줬던 좋은 평은 이 소다원의 개념이 한눈에 잘 들어오고 암기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테스트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두 가지 테스트를 봅니다. 먼저는 암기 테스트인데요. 백지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개념, 그리고 헷갈릴 만한 부분, 그리고 오개념이 잘 생기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문제들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아까 창덕여고 단답형이 있었잖아요. 그 파트들이 자동적으로 대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객관식에서 오개념을 잘 잡아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객관식 테스트인데요. 말로는 객관식이지만 사실 1, 2, 3, 4, 5 오지선다가 없습니다. 자, 저희는 기억, 니은, 디귿 보기로만 풀어내는 훈련을 항상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확하게 풀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테스트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창덕여고만의 특징 아까 있었죠. 시중 문제집 두 권과 굉장히 시험 문제가 유사하다고. 그래서 우리 창덕여고는 그 두 권을 토대로 제가 내용을 좀 더 자료를 꾸렸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유사 문제집을 이용한 변형 모의고사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창덕여고만을 위해서 최종 개념을 점검하는데요. 그 출판사를 굉장히 참고해서 내용들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적중 사례 한번 볼 건데요. 그 문제집을 참고한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지가 굉장히 문제도 보시면은 일치하고 있죠. 자, 그 다음으로는 또 다른 모의고사 문제와 그 다음 여기는 아까 개념 점검 파트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단답형으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설명이었고요. 이제는 창덕여고 시간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방위관에서 진행을 하고요. 3월 9일 날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올해도 창덕여고 저와 함께 같이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월 9일 날 뵐게요. 이상으로 창덕여고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